오랜만에 텐트 리뷰하려고 텐트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캠핑 용품들을 주로 만드는 NH라는 브랜드 아시죠? 농협이라고도 부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텐트인데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어요. 그리고 재질도 차이가 있는데 저는 2인용의 20D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우리 1.9kg 밖에 안 하거든요. 알리에서는 NH 사이클링 텐트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나오고, 근데 라벨에서는 울트라라이트 더블 라이딩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클링 텐트가 라이딩 텐트로 여긴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성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이거 완전 첫 개봉이거든요. 텐트 파우치에 보시면은 사용 설명서, 조립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펙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하고 폴대 연결하고 나서 뭐 이너 걸고 그다음 아우터 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05cm예요. 높이가 너무 낮지도 않아요. 보통 높이가 90cm 이런 거는 머리가 닿을 수가 있거든요. 두 명이 잘 수 있는 폭 135cm 내부 공간 갖고 있고, 전실도 좌우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라운드 시트부터 깔고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저도 이렇게 작은 텐트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라운드 시트 조그매. 아유 귀엽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의 각 귀퉁이에 이렇게 웨빙으로 끈이 달려있고 폴대를 박을 수 있게 아일렛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만듦새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폴대를 연결해 봅니다. 폴대는 지금 전부 다 아예 이렇게 하나의 폴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빨간색이 앞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더 기니까 폴대 연결을 했고, 이 아일렛에 끼우면 되겠죠. 아, 이거 굉장히 쉽네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드네요. 무게가 왜 가벼운지 약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런 텐트들 보면은 폴대 이쪽 가운데에서 좌우로 한 번 더 뻗어져서 좀 높이를 확보하는 텐트들도 있는데, 이 텐트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앞부분부터 한 중간까지가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좀 점점 내려가고 좌우로도 좀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너 텐트를 설치해 봅니다. 앞뒤가 있을 텐데 이쪽에 회색이 좀 많이 있어요. 고리가 몇 개 없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네요.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빼서 끼우고 함께 끼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두 겹으로 발로 이렇게 살짝 밟고 뺀 다음에 끼우고 다시 끼우면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버클도 뭐 장갑 같은 거 없어도 손 다칠 일 없이 잘 껴져요. 잘 껴지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너 텐트 설치를 마쳤어요. 텐트가 워낙 작고 뭐 설치하는 것도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빠르게 힘 들이지 않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3계절용, 겨울 동계용은 아니고 3계절용으로 메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메쉬 많은 것도 겨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양쪽에 절반까지 개방이 되는 문이 있습니다. 메쉬 도어를 열 수가 있고 접어둘 수도 있죠. 물론 접어보면 고정끈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이 사이클링 텐트를 실사용 해본 건 아니지만 딱 펼쳐놓고 밖에서 봤을 때 특징들이 조금 눈에 보여요.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 메쉬망 재질이 약간 단단한 재질이고 굉장히 촘촘해서 내구성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두 번째는 지퍼 여닫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지퍼 여닫는 곳에 이렇게 끈을 연결해뒀어요.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양쪽 다 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편리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는 부분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접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써봤는데 물론 밑이 조금 남긴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접는 스타일도 요새 텐트들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너 텐트들이 대부분 동일한 구조이긴 한데 밑에 약간 받침 부위라고 할까요? 이 정도가 이렇게 그라운드 쪽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완전히 내려가 있으면 빗물이 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쪽이 약간 위로 이렇게 떠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당연하죠. 출입문이 2개여서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봅니다. 그러면 한번 또 들어가 봐야죠. 들어가 봅니다. 지금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하긴 한데 이 앞쪽 높이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앉아도 머리 부분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좌우 쪽으로 폴대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좌우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만약에 뭐 벌레가 많아서 메쉬를 닫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닫고 나면 이 좌측이 좀 가까워요. 아마 둘이 여기 앉는다, 만약에 나란히 앉는다 그러면 이제 머리 이렇게 대고 있어. 둘이 좀 이렇게 마주 앉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인용 텐트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좀 뒤로 가보면요, 확실히 뒤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면서 머리가 양옆으로 닿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텐트들이 이렇게 좌우 폴대를 추가로 둬서 좀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죠. 근데 물론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겠지만 이 텐트는 무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텐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대부분 좀 중간 부분만 딱 앉아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앉으면 이쪽은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대부분 뭐 그냥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 랜턴 고리 하나 있고,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게 2군데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메쉬망이 있고 이쪽에도 메쉬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2인용이니까 각기 하나씩 휴대폰 같은 거 잠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누워보려고 합니다. 들어온 김에 누워보려고 해요. 아유, 돌덩이들. 이렇게 누우니까 좋다. 바람이 이렇게 솔솔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좋네요. 둘이서 자기에 사실 그렇게 넉넉한 크기란 생각은 들진 않는데 옆 사람이랑 어느 정도 공간이 돼요. 더 붙을 수도 있고, 어차피 플라이가 또 텐트랑 살짝 떠 있으니까 붙을 수도 있거든요. 뭐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고 하면은 어차피 잠만 자는 용도니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이 좁아지긴 하는데 어차피 뒤쪽은 다리만 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자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너 텐트는 살펴봤고 이제 플라이를 씌워보려고 합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 구조가 다리평이에요. 폴대를 딱 끼우는 순간 알아서 자립이 되기 때문에 팩다운 되게 느긋이 천천히 해도 되는 설치가 굉장히 쉬운 텐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폴대 하단에 이너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폴대 바깥으로 플라이를 설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더울 때 타프 밑에서 이렇게 이너만 딱 치고 잠자는 분들도 계신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플라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라이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회색을 골랐어요. 어디가 앞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려놔 보고요. 아마 출입구가 양쪽에 있을 텐데 이쪽이 맞네요. 지금 벤틸레이션이라고 통풍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뒤쪽이고요. 쭉 가보시면 약간 높은 위치에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에 출입 도어가 있는데 이 도어랑 이쪽에 심실링이랑 바느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연이어 있고 이 바느질이 이 앞부분 폴대하고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플라이 설치를 마무리해야겠죠. 처음에 이렇게 덮어 씌운 후에 양 귀퉁이 총 4군데 웨빙이 있어요. 그 웨빙 끝에 버클까지 있어서 버클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지금 플라이에서 이렇게 나온 버클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버클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너에서 나왔고 하나는 그라운드 시트에 나왔어요. 근데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을 안 한다면 이너의 것을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그라운드 시트까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라운드 시트의 것을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빙도 있어서 살짝 조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틸레이션 환풍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노란색이 딱딱해요. 항상 길이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천을 살짝 벌리고 꽂으면 항상 열려 있게 됩니다. 뒤쪽 환풍구 역시 연결을 해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팩다운이 남아 있습니다. 플라이 같은 경우는 팩다운을 해야 모양이 딱 갖춰지거든요. 최소 2개는 박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박아주는 게 좋아요. 자, 팩다운 할 건데 보시면 팩다운 할 수 있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2개 동시에 박으면은 제일 견고하게 팩다운 되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문이거든요. 문 지퍼에도 고리가 달려있는 거는 이제 내비두고, 문은 기본적으로 닫은 상태에서 2개 중에 하나에 박게 되는데 내가 문을 어느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내가 열 때 이렇게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쪽에다 팩다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텐트는 문 여는 구조가 이렇게 앞으로 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팩다운을 하면 됩니다. 팩은 듀랄루민 혹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경량한 팩이 들어있는데 이 팩이 다른 데서 제가 본 팩보다도 조금 더 얇고 가벼운 것 같아요.
아마 내구성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텐데 이 팩 같은 경우는 좀 안 박히는 곳에 단단하게 망치로 박으면 아마 머리가 날아갈 거예요. 제가 한번 테스트로 박았는데 머리가 살짝 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발로 이렇게 지그시 밟죠, 흙 같은 데다가. 저는 여기가 지금 잘 안 박히는 곳이어서 망치로 좀 조심스럽게 팩을 박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당겨서 각을 좀 최대한 많이 잘 살리는 상황에서 원래는 더 당겨야 되는데 못 당겼어요. 이쪽이 살짝 이렇게 울었습니다. 원래는 더 뒤로 당겨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후면부인데 뭐 팩을 안 박아도 그만일 것 같긴 한데요. 비가 온다라던가 어쨌든 팩을 박아서 조금 띄워놓으면 좀 더 통풍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너랑 플라이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요. 아이고 머리 부서졌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곳에 박으면 안 되거든요. 살살 박고 있었는데 여기 살살 박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부 또한 좀 당겨서 팩을 박아줍니다. 끈이 총 3개 들어있네요. 지금 제가 팩을 플라이 때문에 4개를 박았는데 그라운드 시트에는 팩을 박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 풀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라운드 시트에 먼저 4개를 박고 시작을 하겠죠. 그럼 4개, 4개, 8개를 박고 팩이 총 11개 들어있고 스트링이 3개가 있어요. 나머지 팩 3개를 이 스트링에 연결해서 이 가이라인으로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 3개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제가 생각해본 게 이 텐트가 옆면으로 뭐가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옆면이 좀 비스듬하게 올라간 디자인이어서 아마 측면 바람에는 꽤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면이 약간 넓지만 후면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후면으로 통한 바람도 잘 흘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앞에 2개, 뒤에 1개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가이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웨빙이. 연결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연결해 두면 이렇게 당겨지면서 가이를 하나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2개로 지탱을 하겠죠. 텐트를 하나로 지탱하면 바람 세게 불었을 때 박음질이 트어질 염려가 있는데 2개로 지탱하면 그래도 2개로 분산되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받고 보시면 전면에 이쪽에 좌측 우측인데 우측에도 있어서 이쪽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 근데 후면 같은 경우 독특하게 이렇게 3개로 웨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 연결하고 또 하나 이렇게 되나? 연결하고 나서 여기서 적당히 묶어주면 이렇게 당기면 끈 하나로 지금 3군데에서 동시에 지탱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괜찮은데요. 가이라인까지 알아봤고 이제 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지퍼로 되어 있는데 겉에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래서 빗물 같은 거가 지퍼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져 있고요. 벨크로로 부착이 되죠. 지퍼는 여전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방하고 나면 얘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감으면 이너 텐트하고 마찬가지로 끈을 정리할 수 있는 끈이 있고 이 끈을 바깥에 있는 웨빙에 연결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웨빙은 꼭 가이라인 용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라이를 치면 아시다시피 전실 공간이 나오게 돼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는데 이쪽은 쳐서 없고 안쪽 공간이 있죠. 오늘 제가 무거운 배낭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배낭을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공간이 꽤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패킹 배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텐트가 좌우 대칭형이에요. 제 뒤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갔을 때 각각의 짐을 따로 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열면은 비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 안에서 가벼운 취사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해가 엄청 비추네요. 플라이 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를 그나마 조금 막아줘서 다행이고 내부 공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폴대 위로 플라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너하고 확실히 뭐 5cm 뭐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어서 결로 현상 이런 것도 적을 것 같고 싱글월 텐트 같은 경우는 결로가 생기는 것도 아쉽지만은 그 결로가 또 몸에 닿거든요. 내가 이렇게 옆으로 뒤지닥거리면은 내 몸이랑 텐트 천이 닿으면서 몸에 막 습기가 다 묻는데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전실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 이너랑 플라이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텐트가 무게가 2kg가 안 되면서도 2인용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요. 가성비 정말 좋고 백패킹용으로도 정말 좋은 텐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철수해 보려고요. 갑자기 지금 해가 비쳐서 너무 더워.
일부러 흐린 날 골라갖고 나왔는데 빨리 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고. 네. 슈. 고리가 몇 개 없어서 되게 편해. 그리고 고리도 너무 타이트하게 끼워지는 것도 아니어서 설치나 철수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해, 아주 바람직해. 폴대가 제가 여태까지 만져본 텐트 중에 가장 얇은 것 같아요. 극도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요. 와, 접는 거 완전 금방이야. 뭐 각을 제거할 것도 없이 그냥 접으면 끝나네. 텐트 작으니까 너무 좋다. 보통 이런 거 접으실 때 이너 위에서 접으세요. 저는 조금 약간 맞서가지고 접고는 살짝 후회했네. 이너에서 접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NH의 사이클링 2인용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D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집에서 무게를 쟀을 때 이렇게 팩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1.9kg 조금 넘는 그 정도 무게였거든요. 대단하죠. 가격도 10만원대인데 물론 단점도 있긴 있어요. 작업폭이 살짝 좁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둘이 잘 수 있는 넓이에서도 또 높이도 확보가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텐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텐트 구매처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최근에 백패킹이라고 하면 백패킹인, 처음부터 막 가방을 가지고 산을 하염없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고 되게 가까운 거리의 배낭을 가지고 가는, 예를 들어서 500m, 300m 약간 이런 데 배낭 가지고 가는 캠핑을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텐트 아주 가볍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허리 환자여가지고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뿅.